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조선의 17세기죠. 북벌 운동의 전개와 그리고 18세기에 등장했던 북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비슷한 명칭이지만 성격이 정반대인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북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저는 17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17세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국왕을 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17세기 하면 조선의 국가적 최위기죠. 국가의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17세기인데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두 차례 호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7세기 대표적인 국왕. 광, 인, 효, 현, 뭐 이런 식으로 숙종, 그 다음에 경종, 요렇게가 이제 17세기 대표적인 국왕인데요. 특히 우리 북벌하고 관계 있는 국왕은 바로 효종이죠. 효종. 자, 그럼 가볼게요. 광해군 하면은 임진왜란 직후에 중립외교. 인조하면은 어떤 것이죠? 그렇지. 청나라, 그러니까는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두 차례 호란을 겪었던 임금이 바로 인조죠. 그런데 이 당시 인조가 호란을 겪고 나서 청나라가 병자호란 이후에 물러나면서 인조의 두 아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그렇죠. 소현세자, 그 당시에 세자였고요.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두 인조의 아들인 두 왕자가 청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조선에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갖고 있었던 태도가 정반대였어요. 소현세자는 아버지 청나라의 그 문화가 정말 대단하게 좋아요. 우리도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지 조선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청나라 서적들을 갖고 옵니다. 인조의 입장에서는 이 소현세자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참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조는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강화를 맺으면서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상당히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좋아하고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인조는 참 달갑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림대군이 있었죠. 이 복림대군은 딱 왔을 때 아버지 저 청나라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를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욕적인 원한을 반드시 갚을 거예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조는 복림대군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위는 소현세자가 계승을 해야 하는데 소현세자 이 태도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소현세자가 몸의 구멍 전체에서 피를 토하면서 얼굴이 검은 빛으로 변하고 죽게 되죠. 이거 누가 봐도 독살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원래 왕족을 다루는 어인은요. 자신이 모셨던 왕족이 아프거나 또는 사망을 했을 때는 유배를 처한다든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소현세자를 담당했던 어인은 승진을 해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그 인조의 미움을 사서 독살을 됐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갖고 온 서적을 모두 다 창고 속에 싹 밀어 넣어버립니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위로 계승된 게 바로 복림대군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청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청을 정벌하자 청나라에게 복수할 것이야. 이게 바로 북벌이에요.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북벌운동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청에 대한 복수심이죠. 청에 대한 복수입니다. 청을 정벌하자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북벌이에요. 대표적으로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들 누구를 바탕으로 효종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많은 유생들이겠죠.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유생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오랑캐로 여겼던 여진족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임금으로 섬기는 걸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살인 세력들 중에서 그 서인 세력들이 주로 이 북벌에 가담을 했는데요. 송시열 같은 사람, 이완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북벌은 성공 못해요. 왜 성공 못하냐면 중간에 효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의 전체를 지배하는 강국으로 성장을 하죠. 까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조선의 북벌 운동이 초라하게 끝났는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국경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 약간의 트러블을 겪어요. 전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한테 야 조선아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선은요, 청나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청나라 신한 나라거든요. 아무리 자기네 나라 속에서는 북벌을 외쳤어도 막상 청나라가 우리 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도우려고 군대를 데려가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육성했던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17세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이 나선 정벌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선은 러시아예요. 청을 도와서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데 이때 갔던 부대가 바로 북벌운동을 준비했던 부대가 가죠. 그러니까 북벌을 전개하면서도 이면적으로서는 외현적으로서는 청나라를 도왔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부끄럽죠. 좀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북학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북벌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북학, 청나라를 배우자, 소현세자의 주장이죠. 18세기 후반에 북학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8세기 대표적인 임금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영조와 정조죠. 조선의 후반에 가장 강력했던 중흥기입니다. 이때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조선이 19세기 그렇게 찌질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자, 이 정조, 특히 정조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조선 자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학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소현세자가 갖고 왔던 그 많은 서적들이 펼쳐진 것이 바로 이 영종조시기 때 펼쳐지게 되죠. 특히 정약용 때 북학, 정조 때 북학이 대표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이 정조를 도와서 북학운동을 전개했던 학자, 정약용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 북학이라는 건 언제 발생했냐? 18세기 때 등장했던 운동이고요. 뭐를 배우자? 청을 배우자! 그래야 조선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과학도 발달했고요. 선진 문물이거든요. 이런 걸 외쳤던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게 18세기 후반에 일어나고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19세기 때 일시적으로는 중단이 되지만 나중에 이게 19세기 개화 사상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한 이후에 우리도 문을 열어서 강한 나라가 됩시다라는 개화사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주전파 살펴볼 건데요. 그냥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요런 용어 나오면은 헷갈리실까봐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세요. 주전. 주장했던 내용이 전이죠. 싸울 전입니다. 싸우자. 뭐의 일환이에요? 청나라와 싸우자. 어떤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북학이야, 북벌이야. 북벌이죠. 북벌의 일환을 주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청나라랑 끝까지 싸우자.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당연히 살림 세력이었겠죠.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주화파를 배울 겁니다. 주화파도 용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화해하자입니다. 청나라는 너무 강해. 그들하고 싸워서는 조선이 그냥 스스로 피 튀기는 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멈춰. 화해하자. 그게 바로 주화파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와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그냥 개념. 대표적인 인물 최명길인데요. 아마 살인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유생이었다면 이 당시에 청과 화해하자라는 주장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북벌, 청을 정벌하자, 청나라 복수하자. 자, 북하,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 그래야 조선이 강해질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주전은 뭐죠? 싸울 것을 주장했던 김상헌. 자, 주화파는 뭐죠? 청과 화해할 것을 싸우지 않고 화의를 도모할 것을 주장했던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함께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어쩌면 잔소리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문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지만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긴 시간 걸리지 않아요. 1분을 투자하시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으니, 자,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들은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답을 맞춰봅시다.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괄호 넣기죠. 호란 이후, 호란은 두 차례의 청과의 전쟁, 그러니까 여진족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효종은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을 추진했으나 청의 중국 지배 강화와 그리고 중간에 효종이 사망하죠. 그렇게 되면서 북벌은 중단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8세기 후반 북벌 운동의 실패와 청을 견학하고 돌아온 사신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북학운동은 청의 발달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근대 사상이 전개가 되면서는 개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호란 이후 청과 끝까지 싸우자 주전파죠. 청과 유연한 외교관계를 형성하자 화의를 도모하자 주화파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까지 함께 정리해볼까요?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상헌,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최명길,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북벌과 북학 두 개의 성격의 굉장히 대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개해 나갔는데요.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조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전개해 나갔는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해요. 자,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